자, 선동열 스트라우. 레프트. 불이 켜지고 경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힘을 대주시고 있다 이런 느낌에 든든하게 한국 시리즈를 임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잘 저희들 저희 팀이나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일까 선수들은 확실히 뭔가 달라 보였다. 3구 삼진 던져서 1루에 아웃쪽에 끝났습니다. 한국 시리즈 삼성 라이온즈 우승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얼마 전에 작고한 우리 장효조 선배. 푸른 피의 챔피언들이 감격의 기쁨과 눈물을 그토록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단 한 사람. 통산 타율 3할 3푼 1리를 남기고 떠난 이 시대의 야구 천재 고 장효조다. 타격 천재로 불리며 프로야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효조 삼성 2군 감독이 향년 5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2011년 9월 7일 이른 아침에 전해진 갑작스러운 소식. 장효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라운드에서 펄펄 날던 그를 데려간 건 간암이었다. 엊그저께 분명히 건강하시게 고함 지르시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장난치고 같이 샤워하고 그렇게 같이 숙소생활 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이 굳게 닫으시고 사진 한 장만 이렇게 멀뚱하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50여일 후 그의 팀은 한국 시리즈에 올랐다. 2011 프로야구가 이제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시리즈 한국 시리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작년 4전 전패를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서력할 수 있을지. 고 장효조 2군 감독을 기억하면서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시리즈가 장효조 감독의 추모 경기예요. 지금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왼쪽 가슴이죠. 3-3-1이 이제 고 장효조 타율이 되겠어요. 장효조 전 감독의 아들인데 참 글쎄요, 가슴 뭉클한 장면인데 아버지의 기록을 등에 새기고 아들은 공을 던졌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아들조차 예상치 못한 터였다. 아버지의 진가를 더 알 수 있었죠. 아버지가 그런 존재이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런 존재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망의 한국 시리즈. 삼성 라이온즈는 고 장효조의 통산 타율이 새겨진 배치를 가슴에 달고 한국 시리즈 전 경기에 임했다. 두 번째 타석 초구침각 3루수 2루에 포스아웃 5-4-8명 살타 이호준 초구침각 좌중간에 안타입니다. 2루 탑니다. 최용호 경기 모습 보여줬고요. 죄투 바깥쪽 헛스윙 삼진 경기 종료. 가장 중요한 경기 먼저 승리를 따냈어요. 최용호와 신명철의 2루타로 먼저 승리를 가져간 삼성 라이온즈.
2차전의 예감도 좋았다. 승에는 강봉규 오늘 첫 타석 좌측에 안타 있습니다. 자 1루 쪽 1, 2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우측에 안타 1루에서 2루 1루자 2루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강봉규가 안타 2개를 뽑습니다. 잘하네요. 자 6구 자 주견수 쪽입니다. 자 주견수가 앞으로 옵니다. 주견수가 안타 됐습니다. 자 빨루가 됐습니다. 다승에는 9번 타자 배영섭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한국시 큰 대회에서 처음 뛴 거라 긴장도 엄청 많이 됐었는데 감독님 여기 타율을 가슴에 달고 게임을 임하다 보니까 긴장감보다는 뭔가 저 가슴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감독님이 많이 저를 보살펴 줬으니까 감독님이 잘해줄 거다 그런 항상 믿음 하에 그냥 시합을 임했거든요. 투색 원볼에서 5구 자 투수 스쳐서 주기수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3자 허민 그리고 2루자도 들어옵니다. 배영섭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볼이 뒤쪽으로 흐르는 사이에 1루자 3루까지 타자주자 2루까지 2대0 배영섭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이어진 3차전 먼저 2승을 빼앗긴 SK 와이번스가 반격을 시작했다. 박재상, 최동수 선수가 각각 탐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2득점을 얻었고 삼성은 SK에게 1승을 내주었다. 그러나 잠시 주춤거릴 새도 없이 삼성은 박성민과 강봉규, 신명철, 최용우, 진감용 타선으로 또다시 1승을 거둬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한국 시리즈의 승자를 가리게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경기. 여기서 경기를 멈출 수 없는 팀과 여기서 우승을 확정하고 싶은 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계속된다. 자, 이제 타석에는 9번 타자 김상수. 이날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 김상수. 9번 타순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잡아당겼습니다. 3루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좌측 안타. 자 김상수의 노림수의 결정구는 커브였어요. 네. 또 빠른 주자가 나갔습니다. 네. 두 번에서 자 좌측에 백캐치 김상수. 정말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집중력. 네. 저희가 그런 마크를 달고 어떻게 보면은 옆에 계신다는 생각, 항상 지켜주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승해야겠다. 마크를 봐서라도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네. 초구가 직구면 결정구도 직구고요. 예. 초구가 변하고 면 결정구도 변하고. 네.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좌측에 쭉 뻗습니다. 좌측으로 좌측 담장 그대로 넘어갔어요. 강봉규의 솔로다. 팽팽하던 균형이 역시 큰 거 한 방으로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봉규의 솔로다. 삼성이 5차전에서 강봉규의 홈런으로 한 점을 앞선 삼성 라이온즈에는 마무리 오승환이 있었다. 오승환은 상당히 본인 스스로를 집중을 하려고. 예. 지금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세 원볼에서 이제 경기는 9회. 어렵게 만들어 놓은 1점을 지키느냐 아니면 원점으로 돌려놓느냐 하는 위기의 순간. 9회 말 투아웃 잡아놓고 1대0으로 이긴 상황에서 효재 형 한 번만 도와줬어.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죠. 정상호 4구 자 빼부러지면서 3루 쪽 들이탄볼 3루수가 던져서 1루에 앞쪽에 끝났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우승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 시리즈의 승자가 된 삼성 라이온즈. 선수도 팬도 5년 만에 맛보게 된 우승에 감격했다. 그러나 승리한 팀의 장수는 웃을 수 없었다. 유진 감독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얼마 전에 작고한 우리 장효조 선배 우승하는 모습 보았을 겁니다. 장효조 선배를 보내고 나서 어떤 큰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기뻐하고 싶어도 효정이 생각나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여튼 하늘에 계신 효정한테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그의 팀에 남아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군 감독으로서 흘린 땀과 눈물이 이날의 감격과 기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우승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됐죠. 장효조 아주 이군 열심히 했어요. 이군 감독하면서. 2군이 약하면 1군이 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삼성 선수 출신 중에서는 제일 독종이지, 장효조가. 삼성에서 내가 한 10년간 있었는데 코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선수는 장효조 선수예요. 다른 코치들은 몰라요, 몰라.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해, 선수한테. 장효조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프로야구에서 타자를 했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중에 3,000타수 이상, 3,000타수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프로에서 현역으로 뛴 선수인데요. 3,000타수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총 42명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최고의 타율을 기록한 게 바로 장효조 감독님이에요. 3할 3푼 1리. 네 번째 타석입니다. 1983년 28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데뷔한 고 장효조. 3할 6푼 9리라는 꿈같은 기록으로 시작된 그의 타율은 1987년엔 3할 8푼 7리까지 치솟으며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프로야구 선수 생활 10년 중 8년 동안 3할대를 유지. 한국 프로야구 30년 역사상 가장 높은 통산 타율로 기록돼 있는 3할 3푼 1리. 1992년 그가 은퇴하며 작성된 이 기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다. 글쎄요,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구 10번 나가서 3번 안타 치는 게 그게 어렵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번 나가서 3번 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100번 나가서 30개, 1000번 나가서 300개라는 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타자가 잘 친다. 곧 상대 투수한테 타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점과 어떤 장점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거듭할수록 안타 때리기가 더 어렵죠. 단순하게 내가 몸쪽을 노린다, 변화를 노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타구를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에서 타이밍을 잡았던 그런 타자이기 때문에 다른 타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높은 타율만큼이나 그의 활약은 대단했다. 데뷔 첫 해부터 차지한 타격왕은 3년 연속을 포함해 통산 4차례나 차지했고 출루율 1위는 5년 연속을 포함 모두 6차례나 차지했다. 오죽하면 장효조가 안 치면 볼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의 활약에 비하면 정규 시즌 MVP를 단 한 차례 받았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였다. 한국 프로야구 역대 타율 순위를 봐도 그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양신이라 불리는 양준혁마저도 그의 타율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100m를 15초를 뛰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14초, 한 10,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요 어디 뭐 사정권이 있어야 제가 저걸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산 타율이 벌써 3할 3푼 간다는 거는 어디 만화에나 나오는 그런 그죠 있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지금은 이만수 감독님이 한번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 뭐 이승엽, 양준혁 뭐 아무리 뛰어난 타자도 그분하고는 비할 바는 못 된다. 예. 타격의 달인처럼 진짜 앞으로 그 3할 3푼 이상 되는 그 기록이 당분간은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모두가 기적이라 말하는 이런 타율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타법에서 비밀을 찾으려 했다. 배트를 왜 반토막 잡는다고 표현을 해요. 야구인들끼리는 아주 짧게 잡았고 잡동작이 별로 없어요. 예, 이렇게 딱 공을 잡았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타구가 대부분 라인 드라이브, 그러니까 직선 타구 형태로 날아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슬라이스, 후크 그러시잖아요. 그런 타구 잘 없고. 이 공이
이 빨래줄 같은 타구라 그러잖아요. 빨래줄이라는 거는 이 깃대와 깃대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진짜 타구가 이 쭉쭉쭉쭉 살아가는 게 보일 정도로. 정말 예술이었어. 이 좌중간, 센터, 우중간 이 결대로 배트가 나오는데 야 지금 생각해도 야 어떻게 타격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렇게 타격하는 사람 못 봤어 나는. 이 국내에 지금 타자들 있는 타자들 떠나 그렇게 이 스윙 결대로 잘 넣은 타자 못 봤을 정도야. 쉽게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1사주자 1루와이로 원하는 방향으로 쉼없이 안타를 터뜨리는 그를 사람들은 정확한 타격을 하는 교타자라 불렀다. 왼쪽 타석. 보통 교타자들은 장타력이 떨어지기 마련. 하지만 장효조는 달랐다. 오른쪽 한편 넘기는 장효조. 네, 샷이 잘 치네요. 내가 오비 감독 시절에 88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잠실 구장에서 내가 이때까지 왼손 타자가 그에 가서 친구는 별로 없었지 않냐 싶은데 우중간 제일 깊숙이 들어갔다고 스탠드에 플레이오프 때 그 바람에 우리가 치기는 졌는데 오비가 그 홈런은 아직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안타도 칠 수 있었고 홈런도 칠 수 있는 근데 무리하게 홈런 치는 타자는 아니었는데 널리 못 칠 수 있는 아주 왼손 타자로서는 그런 기교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지금 현재까지도 드물지 않냐 싶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원하는 만큼 쳐낼 수 있는 타자.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의 타격 비결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비결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결은 없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투수 마운드에서 우리가 포수까지 우리가 140km를 기준 삼았을 때 타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0.7초. 더 빠르면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0.7초 안에 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변화구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여러 가지를 그 순간에 1초 안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그런 그 많은 반복 연습을 해야만이 타격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비결이 아닌가. 타격의 비결은 연습이다. 그는 이 비결을 고교 시절 터득했다. 대구 삼덕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한 그의 야구 실력은 대구 상고 시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갔다. 가족 그리고 훈련밖에 몰랐던 시절이었다. 뒤에 그 어머님, 그다음에 그 장효조 바로 그 위에 누나, 이 두 분이 장효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했어요. 그 일례로 보통 이제 정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장효조가 집이 바로 그 대구 상고 이웃에 있었어요. 그 장효조를 밤에 야간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머니와 누님이. 그건 아무도 몰라. 연습을 끝나고 깜깜한데 타이어 소리가 빵빵빵 나면은 그 친구 였으니까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야간에 한밤중에 빵빵 소리가 나면 그 친구가 이제 최고로 마지막에 남아서 한창 놀고 싶은 나이. 그러나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연습하는 최고의 선수였다. 훗날 신들린 듯 춤추는 그의 방망이를 보고 그가 병뚜껑으로 타격 연습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나 잘 치면 저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지만 그건 소문이 아니었다. 이게 뭐 장난스럽게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나름대로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병뚜껑 넣어가지고 이렇게 날려주면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막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는 연습을 하면은 볼을 그 병뚜껑을 끝까지 안 보면은 못 치죠. 그 병뚜껑을. 그래서 그런 연습을 우리가 장난삼아 시작한 게 그 당시에는 그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고 서로 야 이거 이 연습 많이 하면 변하고 치는 연습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장난스럽게 시작한 그런 그 훈련법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훈련은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고교 야구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3대 대회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 세계 대회의 통산 타율은 4할 7푼 5리였다.
대구 상고 3학년 때 제1교포 문세광에 의해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치러진 봉황대기 결승전. 국민들은 제1동포팀을 상대로 한 이 결승전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의 한풀이장으로 생각했다. 이때 장효주의 홈런을 중심으로 대구 상고는 승리했고 그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야구 스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시절 그는 대학 최고의 투수를 만나게 된다. 최동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눅들지 않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아, 77년도지. 77년도에 저희가 전연세대학교 나왔지만 그 한양대학교하고 하여튼 결승전에서 한 세 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워낙 연대가 그러니까 최동원이 있을 때고 1학년 때고 하여튼 그때 봐도 최동원이 볼을 치는 애는 효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런너 있을 때 효조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최동원이도 당대 최고 선수였지만 그 뒤에 선수가 장효조보다 오히려 그 뒤에 선수가 하기가 쉬우니까 일부러 걸리고 넘어갔던 적이 많아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냐. 네. 프로야구에 들어와 둘의 대결은 더욱 극대화됐다. 최동원 대 장효조,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2번 타자 라이트 필더 장효조와 대결하겠습니다. 2번 타자 장효조, 왼쪽 타석 최동원 제2 1구 쳤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던지지 못합니다. 저탑 정영기. 피차 최동원. 둘이 마주한 타석은 총 76타석. 볼만한 대결입니다. 이때 최동원을 상대로 한 장효조의 타율은 3할 8푼 6리였다. 최동원의 통산 피안타율이 2할 때였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기록이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마는군요. 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싶어요. 최동원 투수의 공은 알고도 치기가 힘들 정도로 빠른 공에다가 변하고 가기 상당히 좋았고 특히 투구폼이 굉장히 특이한 투수였어요. 지금 봐서는. 왜 그러냐면은 체구가 크지 않은 최동원 투수가 온몸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 공을 던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른 투수와의 같은 어떤 감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효조 선수가 정확하게 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최동원 투수와의 승부에서 늘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이름만으로 위협적이었던 투수 손동률의 퍼펙트 게임을 무너뜨린 타자 또한 장효조였다. 당시 손동률은 장효조 전까지 20명의 타자들을 처리한 뒤였다. 제가 퍼펙트를 8회 투아웃까지 퍼펙트로 가가지고 그것도 지금 돌아가신 그 장효조 선배 그 선배하고 뭐 10몇 구까지 그때 13구인가 뭐 14구까지 가가지고 히트를 맞은 이렇게 기억이 났는데 그때 오히려 퍼펙트를 포기를 하고 노이투 노론을 생각을 했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게임 자체가 퍼펙트 게임이. 근데 그때 상황이 2-3 상황에서 파울이 제가 알기로는 5, 6개가 나왔어요. 근데 변화구를 던져가지고 히트를 맞았는데 그거를 오히려 볼로 던졌으면은 오히려 헛스윙을 유도를 한 생각을 가지고 노이투 노론을 생각을 했으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왼쪽에 안타를 만듭니다. 좌중간 안타. 프로야구 최초의 퍼펙트 게임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순간이었다. 왼쪽 타자의 바깥쪽 승부를 걸어봤습니다. 좌중간 안타. 선동열 고개를 갸우뚱가뚱 해보는데 그날 신문에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의 대결이라는 말로 숨가빴던 그 순간을 전했다. 근데 그때 그 히트를 맞고 나서는 기분이 꼭 뭐랄까 완전 경기를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 히트를 맞고 나서 점수를 2점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11회 연장까지 가가지고 결국 3대2로는 이겼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최고의 타자란 무엇인가? 그는 한 타석 한 타석 쉼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의 원동력은 결국 지기 싫어하는 성격, 자존심과 근성이었다. 사람들은 장명부와의 대결에서 그 일면을 보았다. 장명부 선수한테 8연타석 무안타인가 9연타석 무안타인가를 쳤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그날도 역시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를 못 쳤는데 아주 중요한 상황에 스코어링 포지션의 상황에서 장효조 선배가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거짓말같이 포구가 쏟아졌어요. 거짓말같이. 이 타석 역시 무안타. 오늘 세 번째 타석에서 공격합니다. 장효조 제2구 볼입니다. 장명보 제3구 쳤습니다. 파울. 소나기가 쏟아지는 인천구장. 몹시 굵은 빗방울이 인천구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심이 일단 경기 중단을 선언했고 양팀 선수단도 야, 이 정도 비면은 경기 못하겠다라고 전부 다 거의 뭐 경기를 접은 상태였는데 전부 다 수비수까지 심판까지 다 벤치에 들어갔는데 장효조 선배가 타석에 남아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때는 장명구 선수가 위기였어요. 그러면 안타 때릴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거기서 타석에 혼자 서가지고 울분을 막 삼키는 그 표정은 저 정도 근성이 있고 저런 자존심이 있어야만 최고의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제 6구 맞게 되는 장효조. 찼습니다. 라이트. 장효조의 근성을 읽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산미 슈퍼스타즈와의 경기 중 호쾌한 안타로 기분 좋게 2루에 나간 장효조. 장효조가 아주 뭐처럼 힘있게 밀어댔는데요. 완전히 손가락에서 약 50cm, 1m 정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말이죠. 재밌는 상황이 뒷사칸에서 벌어졌어요. 2루타를 갖다가 친 장효조 선수가 말이죠. 베이스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말이죠. 있는데 이영구 선수가 공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 감추고 있다가 태그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웃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죠. 장효조 선수가 2루타를 치고서 세컨 베이스를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영구 선수가 그 공을 말이죠. 외야수 레프트 필드한테 공을 잡아가지고서는 감추고 있다가 베이스에 떨어진 상황에서 태그를 했다.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판정 번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장효조. 황석중 씨가 아웃 판정을 내렸어요. 결국은 그 이영구 유격수의 그 재치 있는 플레이 그것이 지금 4대1 사실 3회 말에서 실점을 안 할 단 한 번의 플레이도 절대 허투루 않던 뚝심과 근성 그리고 자존심이 그를 독종으로 만들었고 최고의 타자로 만들어낸 것이다. 거기에 아웃다운 하니까 상당히 그 운동장 분위기가 지금 가열되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 장효조 감독에게는 야구가 어떤 성스러운 의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경기가 끝나면 항상 반질반질하게 그 기름칠을 해서 야구 배스를 닦아놓는다든가 그리고 뭐 자기 방 안에 뭐 야구 배트를 몇 개씩 걸어놓고 항상 준비를 해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무사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그 결국은 타석에서의 고도의 집중력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당연히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단하는 능력이란가 이런 것도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런 집중력에 의해서 뭐 장효조가 안 치면 볼이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단 하루도 고르지 않은 훈련으로 다져진 집중력과 타격감 그리고 타고난 근성과 뚝심으로 그 누구도 깨지 못한 불멸의 기록을 만들어낸 타자 장효조. 그러나 그의 야구 인생 후반부는 그의 기록만큼 화려하지 못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시작된 것이다. 황사 때문에 목이 답답할 땐 목이 좋은 롯데 목캔디 소리 질러 목이 칼칼할 땐 목이 좋은 롯데 목캔디 노래 불러 목이 불편할 땐 목이 좋은 롯데 목캔디 뭐가 있겠수록 목안을 상쾌하게 목이 좋은 롯데 목캔디
마치 물로 하는 듯한 놀라운 보습면도 뮤식 하이드로. 모이스처라이징 젤이 피부를 촉촉하게, 스킨가드로 자극 없이 당신의 피부를 위한 최상의 보습면도 식 하이드로. 알람, 유튜브, 티스토어. 이젠 널 3D로 보고 아이콘으로 간직할래. 내 맘대로 만들어가다. 옵티머스 3D 큐브. 프로야구 출범 이래 최대 트레이드 사건으로 불릴 삼성과 롯데의 대형 선수 맞트레이드는 양팀 주전 투수인 김신과 최동원, 간판 타자인 장효조와 김영철 등이 맞트레이드돼 삼성의 간판 스타 천하의 장효조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것이다. 연봉 협상을 위해 구단 사무소에 들렀던 장효조에게 돌아온 말, 갈 곳을 알아보라. 자신도 특종이 터지기 하루 전날 알게 된 사실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처음으로 있었던, 요즘 이제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초기 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뭐 최동원 선수 좀 약간의 관련이 돼 있었고, 네, 돌아가신 최윤식 씨도 좀 관여가 돼 있었고, 뭐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런 롯데와 삼성의 그 대형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 때만 해도 프로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정착이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되면 마치 그 쫓겨가는 것 같은, 내가 여기로부터 뭐 내쳐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당시에 그 장효조 선수라든지 그 당시에 트레이드 당했던 선수들이 사실 프로 선수로서의 금전적인 보장을 그렇게 받지 못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라면은 역시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되지만은 그런 구성이 안 돼 있는 우리 프로의 현실에서의 그런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피해자고 희생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그가 받은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때는 사실은 또 뭐 젊은 나이였었고, 그죠? 또 한창 그때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어떤 그런 자존심에 대한 문제. 사실은 그때는 야구를 관둘 수 있는,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80% 정도는 했어요. 당시 장효조 선수가 입었던 상처와 고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가족. 야구를 그만둘 생각을 했을 만큼 심각했던 생각을 접고 팀을 옮기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가족 때문이었다. 아내 강경화 씨는 당시의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맨 처음에는 안 간다고 막 이래가지고 1년 동안 한번 바로 트레이드 돼가지고는 안 가고 1년 동안 하는, 우리가 삼성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 처음 이제 부산에 가면서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았죠. 내가 부산 너무 좋다고 내가 막 이러고 그랬어요. 더 일부러. 그래가지고 부산 너무 바다도 있고 너무 좋다, 대구보다 더 좋다 막 이러고 했더니 이제 좀 마음을 좀 안심 좀 이렇게 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가 처음 몸담았던 팀에서, 그가 자랐던 대구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장효조. 하지만 그런 바람을 접어둔 채 1989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탓일까? 롯데로 온 그 다음에 생애 처음으로 타율이 2할대로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이렇게 사라질 장효조가 아니었다. 원래까지 희망이 이제 그 1000게임 하려면 한 120개 정도 나가야 되고, 1000안타는 한 45개. 기록이 중요한 것보다는 올해 한 해 어떤 그런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젊었을 때 막 타격을 할 때 좋은지 몰랐거든요. 그게 뭐 제일 좋은 건지 모르는데 이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좋은 건지. 지금은 좀 퇴색한 감이 없잖아 있는 장효조입니다만, 유격수 1구 꺼져가는 방망이에 다시 불을 놓을 줄 아는 타자. 한물 같다는 세간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는 다시 치고 다시 달렸다. 30 중반을 넘은 나이. 하지만 그는 그 옛날처럼 다시 수위타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학교 후배이기도 한 이종훈 선수와 한 타수마다 순위가 바뀌는 치열한 기록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진짜 뭐, 야, 정우이가 대구상고 후배인데 내가 뭐 타격 많이 했는데 정우이 함 주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제 은퇴 말년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윤 선배님이 게임만 마치면은 즐겨 드시는 게 뭐냐면 꼭 맥주 2캔은 드시고 주무셨대. 이거는 막 실업 야구 있을 때부터 프로 들어오셔가지고 하여튼 어떤 변치 않는 게 이게 맥주 2캔은 드시고 주무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맥주 2캔을 갖다가 드시는 걸 딱 끊어버리고 그 시간에 배트를 잡고 내하고 수위타자 경쟁하신 거야.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선수생활 마지막 접어드는 때에 수위타자 하시려고. 아 저렇게 하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타자로서 좀 영원히 자리 잡고 계시는구나. 3할 4푼 7리. 장효조는 타자로서 자존심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멈추지 않았다. 남들보다 늦게 데뷔했기 때문에 남들만큼 프로선수 생활을 길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은퇴를 선택했다. 근데 아빠는 항상 최고였을 때 자기는 은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적당할 때 은퇴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에게 은퇴란 선수로서의 은퇴를 뜻했다. 코치 생활을 하며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그는 미국에서 2번에 걸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이때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의도하지 않았던 침묵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2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쉬고 있으면 대부분 보면 어디서 부르잖아요. 교육을 받고 오면. 그랬는데도 2번을 갔다 왔는데도 진짜 아무도 이제 이렇게 콜이 없었고. 오라는 곳이 있어도 그의 이름값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선뜻 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선수로서 성공했던 것만큼 지도자로서도 성공하고 싶었던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의 열망이 야구장을 향해 가는 만큼 그의 몸은 점점 야구와 멀어져 갔다. 내가 선수생활을 했는데 내보다 못한 애들은 전부 다 저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 내성적이다 보니 자기가 자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갉아먹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때 거기는 5년 동안 논 것 같아요. 근데 집에만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집에만은 못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일단 나가요.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뭐 산을 가든가 산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산에 가면 사람들이 또 아는 척을 한대요. 가서 산도 못 가고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때 쉬면서. 그러니까 야구를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부러. 자신을 찾지 않는 야구를 애써 외면하며 보낸 암흑 같은 세월. 하지만 다시 야구계가 그를 원했을 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심지어 그에게 주어진 일은 지도자의 자리도 아닌 스카우트라는 직책이었다. 하지만 그는 야구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해했다. 그는 그렇게 뼛속까지 야구인이었던 것이다. 이제 스카우트 연락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 아들이 또 마침 그때 군대 갔을 때 연락이 왔어요. 군대 가면서 스카우트 이제 삼성에서 스카우트로 이제 와달라 할 때 그때 얘네 아빠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교차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엉엉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장효조란 이름의 그 경륜과 그 연세에 스카우트라는 직함은 그렇게 어울리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모든 야구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장효조가 스카우트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열심히 선수들을 쫓아가서 발굴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실구장을 호령했던 그가 전국의 고교 야구장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올해 이제 신인왕을 차지한 배영섭 선수나요. 2군에 계실 때 그 집중적으로 많이 지도를 하셨던 선수였고요. 김상 선수는 2009년 당시에 직접 경북고를 찾아가서 계약을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여서 스카우트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틀림없이 장 감독님의 어떤 스카우트로서의 어떤 업적과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의 가능성을 그 누구보다 일찍이 알아본 사람도 장효조였다. 2004년 당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대호의 성장 가능성.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장 감독님께서 저한테 정 기자, 저 친구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몸을 봐. 얼마나 유연해. 저렇게 큰 몸을 가지고도 3루 수비가 되잖아. 저 선수는 정말 큰 선수가 될 거야. 두고 봐. 조만간 최고 타자가 될 거야. 그걸 확인하는데 2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스카우트 생활은 짧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2군 코치를 하는가 싶더니 드디어 2011년 꿈에 그리던 감독직을 맡게 되었다. 2군이었지만 그에겐 그 어떤 팀 이상으로 중요한 팀이었다. 그는 지도자로서의 미래를 꿈꿨고 팀의 청사진을 그렸다. 오래 기다린 만큼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다.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선수들 한번 키워보겠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면서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선수들 지도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 야구장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라고 하더라고요. 야구장에. 그러니까 자기의 유니폼 입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괜히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자, 선동열 스트라우. 랩트. 불이 켜지고 경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힘을 대주시고 있다 이런 느낌에 든든하게 한국 시즌 임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잘 저희들 저희 팀이나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일까 선수들은 확실히 뭔가 달라 보였다. 3구 삼진 던져서 1루에 아웃쪽에 끝났습니다. 한국 조용히 하고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쳐라. 진짜 템포도 빠르세요. 이게 좀 쉬어주진 않아요. 이렇게 집어서 딱 얹어져가지고 다 계속 올리죠. 또 해서 또 올리고. 그럼 저는 힘들어요. 치면서. 근데 한 진짜 어느 정도 무아지경으로 힘들니까 자기가 알아서 몸이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때 딱 느껴져요. 아, 이거구나. 2군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2010년 오릭스에 입단했을 당시 이승엽 선수가 장효조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것이다. 장효조 감독님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타격 천재라는 수식어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키우려면 긴 배트와 또 배트보다는 좀 얇은 이런 나무로 쳐서 공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효조 코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공을 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쳐라는 그런 말씀이 아직까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의 전설 레전드 스타 베스트 10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그는 다시 잠실 야구장에 초대되었다. 한국 프로야구 30년을 빛낸 10명의 레전드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이다.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대표 선수로 인정받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
선수로서 맞이했던 최고의 순간과 최고의 기록, 그리고 섭섭했던 일들마저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황홀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웃을 수 없었다. 잠실에서 이제 그 레전드들 차에서 내려가지고 손 흔들고 막 이렇게 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얘네 오빠가 이제 기분이 좋을 때잖아요. 그때가 최고로 좋을 때인데 레전드 그 올스타 할 때쯤 돼서 알았었거든요, 우리가. 올스타 그 식하기 이틀 전인가? 그때 이제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암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올라오라고.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 다음 날이 올스타 그거였거든요.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올스타가 끝나고 해도 뭐 해야지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지나 힘들게 올라온 명예의 자리였다. 하지만 암세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기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자리. 그는 레전드로서 세상의 박수와 환호를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장효주 감독이 세상에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의 몸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된 후였다. 병상에서도 어떻게 됐냐고 그 플레이오프 저기 하기 전에 뭐 몇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네 몸 챙기지 무슨 지금 야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고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병원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질 때 그 간 수치를 보면 혼수 상태가 와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혼수 상태가 오나 안 오나 하는 그 무슨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의사가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주는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은 벌써 이렇게 혼수 상태가 오는데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암과 위암으로 투병한 지 한 달하고도 이틀.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감독 생활은 채 1년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에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의식을 잃고 이제 혼수 상태에 왔는데 가기 전에 한번 눈을 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다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이 왔는 줄 알았어요. 이제 혼수 상태에 그러다가도 갈 때 되면 사람들이 눈을 뜬다는데 그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눈을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리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갈 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래 먼저 자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 둘이 이제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 도와줘 이러고 이제 막 이제 이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꿀꺽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게 마지막 그거의 모습이었어요. 눈물을 꿀꺽 삼키며 그는 떠났다. 길지 않았던 삶 55년. 그 대부분은 야구장에서 보냈고 그 나머지 역시 야구를 생각하면서 보냈다. 오직 야구만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었고 오직 야구만 했기 때문에 더 외로웠던 사나이. 그는 이제 떠났다. 하지만 그의 기록과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 전설로 남겨졌다. 제가 영구 결번이 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영광을 누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번호는 사실은 장효조 선배님 겁니다. 야구를 운동장에서 했으면 아마 괜찮았을 건데 운동장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지금 진짜 한창 꽃 피워야 될 그 나이에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 결국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프로야구가 발전하기까지는 장효조 선배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살아계셔서 저한테 우승했다, 뭐 축하한다,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항상 가슴속에 장효조 선배 이름을 항상 새기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말고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3할 3푼 1리는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남겨진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의지, 끝을 봐야 멈출 수 있는 투지와 신념, 그리고 오직 야구만 사랑했던 그 마음.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기록. 이것이 바로 장효조가 남긴 유산이다.